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가식물의 쌀이나무, 쌀이나무 중에서도 앞에 지리산이라고 붙은 지리산 쌀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산 쌀이는 우리나라의 지리산이 원산지겠죠. 지리산이 원산지이고, 요 지리산 쌀이는 우리나라의 지리산하고 백운산 요 두 군데에서만 살고 있는 쌀이나무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지리산 쌀이는 2003년도에 작고하신 서울대학교 농학박사이신 이창복 박사님께서 지리산에서 발견하여서 이름을 지리산 쌀이라고 명명해주고 학명에도 지리산시스라는 학명도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 지리산 쌀이가 지금 우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지리산 쌀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죠? 지리산 쌀이는 분명히 다른 식물들하고 다른 쌀이나무하고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쌀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지리산 쌀이를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검색을 하면 지리산 쌀이가 나오지를 않고 바로 요 조록쌀이가 나옵니다. 조록쌀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조록쌀이하고 지리산 쌀이가 같은 나무라고 우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이제 분류를 해버린 것이죠. 분류를 해버렸는데, 이 지리산 쌀이는 이창복 박사님께서 이 지리산 쌀이를 처음 발견을 하고서 지리산의 만복대에서 발견을 하고서 그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쌀이나무하고 조록쌀이의 잡종인 것이 바로 지리산 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산 쌀이와 조록쌀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이렇게 보면 요 지리산 쌀이는 조록쌀이 나무하고 우선 잎의 모양이 아주 너무나 닮아 있죠. 잎의 모양이 닮아 있어서 보면은 조록쌀이는 잎의 모양이 이렇게 아주 다른 쌀이나무에 비해서 잎의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요 잎의 끝도 뾰족하고 잎의 밑도 뾰족합니다. 우리가 요 잎을 설명을 할 때 여기 요 끝 부분을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죠. 엽두라고 하고 요 아래쪽을 엽저라고 하는데, 엽저 부분을 우리들은 잎밑이라고 하고 요 엽두 부분을 잎끝이라고 하는데, 잎끝 부분하고 잎밑 부분이 모두 뾰족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조록쌀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쌀이나무 종류들은 보면 잎이 그렇지가 않죠. 잎이 보면은 요건 지금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쌀이나무인데, 쌀이나무의 잎을 보면 잎이 우선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하고서 잎의 밑, 조금 전에 말했던 엽저 부분, 잎 밑도 동글동글하고 잎 끝 부분은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죠. 오목하게 들어간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요것을 요두라고 하죠. 요두라고 하는 이런 움푹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요 끝도 둥근 편이고 뾰족하지가 않고 요 아래쪽도 뾰족하지가 않은 것이 바로 쌀이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조록쌀이만은 잎의 끝도 뾰족하고 잎의 밑도 뾰족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리산 쌀이도 마찬가지로 조록쌀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의 밑과 잎의 끝이 뾰족하다 하는 이러한 특징으로 아마 지리산 쌀이는 조록쌀이 속에 흡수가 돼 버린 모양입니다. 흡수가 돼 버린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지리산 쌀이하고 조록쌀이는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요 지리산 쌀이는 이창복 박사님께서 이름을 명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중앙의 이하까지 깊이 갈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중앙의 이하까지 갈라진다. 그래서 이게 꽃받침이 이렇게 요 초록색 부분이 요게 다 꽃받침이죠. 꽃받침이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꽃받침인데, 여기까지는 꽃받침 통이라고 하고, 여기 꽃받침 통에서 갈라진 요거 이렇게 길게 바늘처럼 길게 뾰족해 보이는 요것을 꽃받침 조각이라고 합니다. 꽃받침 조각이라고 하고, 꽃받침 갈래 조각이라고도 하고, 그냥 꽃받침 조각이라고도 하는데, 요 갈라지는 깊이가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의 중앙 이하까지 깊이 갈라진다. 중앙 이하까지 깊이 갈라지면서 요 갈라지는 10편의 조각이, 꽃받침 조각이 바늘처럼 길게 뾰족하다. 요것이 바로 이창복 박사님이 설명하신 지리산 쌀이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리산 쌀에 비해서 조록쌀이는 보면은 조록쌀이는 이렇게 돼 있죠.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여기에 갈라지는 깊이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에서 갈라지는 것은 여기에서 갈라지고 있죠. 여기에서 갈라져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꽃받침 조각은 중간 정도 갈라진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의 중간 정도까지 갈라지는 것이 조록쌀이죠. 조록쌀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리산 쌀이는 아주 깊이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창복 박사님께서 학명도 부여를 하고 이름도 따로 지리산 쌀이라고 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 쌀이나무를 보면, 쌀이나무는 그 깊이가 아주 얕게 갈라진다. 여기 보면 요 갈라지는 깊이가 얕게 갈라져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받침인데, 갈라지는 10편 꽃받침 조각은 반 이내로 이렇게 반 이내로 얕게 갈라지면은 이렇게 쌀이나무다. 그래서 갈라지는 깊이가 가장 얕게 갈라지면 쌀이나무이고, 거기에 비해서 가장 깊이 갈라지면은 이렇게 가장 깊이 갈라지면은 지리산 쌀이고, 그리고 그 중간 정도 되면은 조록쌀이다. 이렇게 조록쌀이는 중간 정도 된다 하는 이러한 새 나무는 꽃받침이 갈라지는 정도에 따라서 새 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큰 차이점이 없는데, 조록쌀이하고 지리산 쌀이는 두 나무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꽃차례에 있습니다. 꽃차례에 보면은 꽃차례에 이렇게 요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에서 이렇게 입자루가, 여기가 입자루입니다. 입자루가 이렇게 나타나고, 입자루에 이렇게 잎이 3개가 달리는데, 잎이 3개가 달리는 요 입자루가 달리는 요 갈라지는 요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죠. 엽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잎이 달리는 잎의 겨드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잎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쭉 올라오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 꽃대는 총상화소로 꽃이 달린다. 총상화소, 한자로는 총상화소고 우리말로는 술 모양 꽃차례에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여기에 작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고, 꽃자루 끝에서 꽃이 달린다. 이것을 바로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소라고 하는데, 이 총상화소의 술 모양 꽃차례의 아래쪽 부분, 이 꽃차례의 아래쪽에 꽃이 달린다. 이 부분에 꽃이 달리는 것이 조록쌀인데, 거기에 비해서 쌀이나무는 그 아래쪽에 꽃이 없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가 있고, 여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아래에 꽃이 없는 것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쌀이나무인데, 조록쌀이는 여기에 꽃이 있었죠. 그런데 요 지리산 쌀이도 조록쌀이와 거의 같기 때문에 지리산 쌀이에도
꽃차례 아래쪽 여기에 꽃이 달린다 하는 이러한 지리산 쌀이와 조록쌀이는 둘 다 여기에 꽃이 달린다. 꽃차례 아래쪽에 꽃이 달리지만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쌀이 나무는 여기에 꽃이 없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리산 쌀이하고 조록쌀이는 꽃의 모양에서도 두 나무는 아주 똑같이 생겨 있는데 요거 지금 지리산 쌀입니다. 지리산 쌀인데 우리가 콩가 식물들의 꽃은 이렇게 날개 꽃잎이 있고 용골 꽃잎이 있고 깃꽃잎이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요 꽃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색깔이 옅은 색, 요것을 깃꽃잎이라고 하고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판을 깃꽃잎이 있고 여기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요 두 개의 꽃을 우리들은 날개 꽃잎이라고 합니다. 날개 꽃잎이고 한자로는 익판이라고 하고 요게 자주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생겨 있는 요것을 용골꽃잎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깃꽃잎, 날개꽃잎, 용골꽃잎 세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은 콩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요 깃꽃잎과 날개꽃잎의 길이를 보면 날개꽃잎이 가장 작고 깃꽃잎과 용골꽃잎은 길이가 비슷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지리산 쌀이고 지리산 쌀이와 조록쌀이는 같기 때문에 꽃의 모양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꽃의 모양을 보면 요건 조록쌀인데 조록쌀이도 마찬가지로 용골꽃잎하고 깃꽃잎은 크고 요 가운데 있는 날개꽃잎은 길이가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쌀이나무는 보면은 쌀이나무의 꽃을 보면은 쌀이나무는 길이가 비슷하죠. 여기에 보면 깃꽃잎의 크기가 가장 크고 여기 깃꽃잎, 요게 깃꽃잎인데 요 깃꽃잎의 크기가 가장 크고 날개꽃잎의 길이가 가장 짧다. 날개꽃잎의 길이가 가장 짧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쌀이나무입니다. 이렇게 꽃의 모양으로는 거의 구별을 할 수가 없고 열매 모양에서도 거의 구별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쌀이나무 종류들은 다 비슷한데 다만 여기 꽃받침 조각이 갈라지는 깊이로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